이건 지적 사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과표집 그 MBS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리얼미터, 갤럽이 전반적으로 좀 보수가 과표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갤럽도 보시면 보수가 338, 중도가 278, 진보가 262. 이것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거의. 이 정도 70명 정도. 이것도 차이가 70명 나는 거고.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 리얼미터도 있나요? 이게 리얼미터예요. 조금 전에 그게. 방금 게 갤럽이고 요게 리얼미터. 네. 이것도 보수가 더 많습니다. 한 44명 정도 더 있네요. 중도층 껴 있고. 그러니까 보수가 아무래도 과표집이 좀 많이 그러니까. 되어 있는. 지금 그러면 저 상황이에요, 과표집은 전반적으로. 왜 될까? 이게 맞아요. 문제라니까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게 통 표집에서 저 과표집이 되는 이유가 뭘까? 진보 쪽은 왜 응답률이 낮을까? 낮을까? 그게 이제 시간이 어느 시기냐? 뭐 주말이냐, 평일이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사실은 저거는 동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동원. 동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저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를 하다가 저쪽이 나오면 그냥 중단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검증 질문을 넣어둬요. 검증 질문을. 네. 예를 들면 그런 말 아세요? 디토라는 게 누가 부르는 거 아세요? 안 그래도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아, 용어는 허를 찔렀다. 와, 이거 진짜 허를 좀 보도입니다. 찔렀어. 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디토하고 OMG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음. 그러면 대부분 20대들은 알죠. 뉴진스라고 알죠. 네. 웬만하면. 그랬더니 그러면 그 진보층에서는 뉴진스를 안다고 한 경우가 89.7이 나왔어요. 네. 89.7, 20대인데 네.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뉴진스를 안다는 답이 69.3밖에 안 나왔어요. 아, 본인이 그 응답을 20대로 하고 나중에 뉴진스를 아나요?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한 사람이 꽤 많았네요. 보수층에서는 안다가 적었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진보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정답률이 정답률 81%였는데 김문수를 선택한 정답률은 64.8%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20대가 아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했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증 질문을 넣는 거예요. 요거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검증 질문을 반드시 넣어서 뻘소리하면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ARS로 왔을 때 이제 20대라고 본인이 하고 그리고 김문수를 선택을 하고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디토랑 OMG는 몰라 누가 불렀는지. 가수가 누굽니까라고 했을 때 몰라. 이런 걸로 이제 조금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김문수는 알지만 뉴진스는 모른다가 25%인 거야. 이거는 진짜 20대에서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20대에서.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지. 이건 불가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주변에 20대 김문수를 아는데 뉴진스를 모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보수인데 아이돌을 모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20대라고 거짓말했거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4분의 1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그 조사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2030에서 국힘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보도에 네.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근데 이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게 되면 아이돌을 모르는 보수가 20대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4분의 1까지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높네. 아까 말씀드린 동원된 상태에서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런 짓 할 때. 야, 40대는 다 찼어 이미. 그러니까 너 50대여도 그냥 20대라고 해.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하도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훈련이 제법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서 조작을 하려고 들면 아니 전화 대기를 몇천 명만 시켜도 금방 이런 게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장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런 그 아이디어들 좀 실제로 채택이 많이 돼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면 이렇게 테스트 퀘스천을 넣어놔요. 그래서 진행이 걸러내요. 정확하게 조사를 할 때는. 근데 그러려면 ARS로는 좀 어렵겠잖아요. 그렇죠. ARS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화 면접을 하는 게 좀 더 쉽죠. 근데 전화 면접은 ARS보다 비용이 몇 배 더 드니까 많이 드니까 잘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상한.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조사 그 자체가 그렇게 바이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걸 안 써야 된다니까요. 혹은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MBS 같으면 굉장히 권위 있는 조사 업체들인데도 이걸 갖다 쓴 사람이 즉 조선일보가 이 뒷배경 다 빼고 네. 단순히 사실만 쭉 나열해서 탄핵하고 체포됐는데 민심이 뒤바뀌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속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깔끔하게 우리 의원님이 해주신 거고, 그리고 참고로 방금 뉴진스가 언급된 예. 고 여론조사는 네. 서울의 소리가 의뢰해가지고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한 겁니다. 한번 해본 거야 테스트를. 네, 15일, 16일 이틀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25%나 차이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나오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 조사가 엉터리였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일부러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랑 그렇죠. 총선 때도 그때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때도 여론조사는 국힘이 높게 나왔잖아요. 훨씬 높게 나왔죠. 완전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다들 뭐 자기들이 이겼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근데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답층이 뭐 이제 이 전반적인 조사의 흐름이나 경향성 자체가 보수층의 응답이 왜 더 많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위기감에 의한 우려에 의한 결집. 뭐 물론 그 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포비아와 공포증이 분명히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중도가 아닌 극우 보수 유권자라고 불리는 열심히 이 어떤 여론조사가 와도 응답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대선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대선 여론조사를 내가 응답하고 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응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 카톡방 내부를 보면 여론조사가 오면 우리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고 독려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역설적으로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야 이거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여론조사 그렇지. 우리 진짜 전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 자아분열적인 상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사만큼은 내가 열심히 받아야 내가 그 받은 조사가 조선일보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능감을 또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이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치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 국힘에 이제 엉터리 맞아.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 뭐 국힘이 드디어 뭐 판세가 뭐 어쨌다 뒤집힌다, 이러면서 뭐. 그런데 그걸 듣는 국민의힘이 진짜 고무돼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위험하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의원님 냅둬 맞아요. 그게 패착이야. 진짜. 고문대라고 냅둬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런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해보려고 하면 냅둬 완전히 꽝이야 이게. 야 이거 냅둬버려 냅둬야지. 근데 오염이 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모니터링을 이제 취재상 좀 해보면 뭐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 나와가지고 이제 여권 패널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와 민주당이 그동안 26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나서 그 책임이 없는 것이냐. 게다가 지금 뭐 계엄 사태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너무 좀 이렇게 소위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뭐 나댑니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심지어 쓰면서까지 이 말을 꺼내본 적도 여론조사를 없는데.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러니까. 삼아서 이거 봐라 결과가 입증해주지 않냐라고 지금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번 계엄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년 반 전에 이른바 조국 사건 벌어졌을 때 검찰이 이 대통령 권력 내지는 민주당의 반기를 듭니다. 아니 내일 모레 여론조사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아침에 갑자기 3, 40군데 음. 압수수색을 세게 해가지고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훨씬 우위에 있었어 힘이.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볍게 봤어요. 물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누가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금방 오실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애들이 쿠데타를 합니다. 정치감자들이 쿠데타를 하다가 드디어 21대 후반에 오니까 이제 자신들이 집권했잖아요.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훨씬 숫자가 많아. 네.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 입법 권력이 민주당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걔들이 지킬 수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예전에 1년 전에 한 약속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입법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 대통령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팽팽하게 오다가 22대 때 와서 민주당이 되게 세게 공략을 시작해요. 공약을. 그게 이제 탄핵이나 특검 이런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민생 법안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다 쓸어보자. 음. 우리 그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이 한번 다 쓸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시작한 게 계엄이에요. 비상 계엄이야. 정신 나간 전일적인 지배를 좀 해보려고.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돌파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탄핵을 막 계속해서 이런 건 정말 저쪽에 그냥 프레임이에요. 그걸 안 했으면요. 지금도 윤석열은 그거 유튜버 보고 그대로 맞아요. 할 거라니까요. 야, 진짜 맞는 말씀. 아니 세상에 선관위 쫓아가가지고 지금 2024년 12월 23일 대한민국에서 그 말도 안 나오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의원님 이걸 네. 뜬금없이 그렇게 몰고 가고 지금 갑자기 무슨 윤석열 지지가 52%가 나왔느니 무슨 국힘 지지가 어쩌니 이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요즘 좀 머리가 아파서 빨리 그 극우 유튜버들 그만 보고 특히 혹시 저 지금 구치소도 볼지 모르니까 보지 말고 못 봅니다. 어차피 유튜브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라도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